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K 시사 토크쇼 와이드 토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 IRS 보고 규정에 대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진철이 켈코보험 대표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대표님께서 우리 와이드 토크에 한 번 정도 출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만남입니다. 우리 네. 특히 시청자들도 뭐 생소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뭐 예. 소개는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부터 오바마 케어가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IRS 연방국세청이죠. 국세청의 그 보험 관련해 가지고 네. 그 보고하는 규정이 요즘 새롭게 또 생겼습니다. 이슈로 또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네. 먼저 그 IRS의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그 네. 부분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하나는 네. 그 이 부분이 그 CPA나 그 텍스 릴레이트에 있는 분들이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이지만 이제 이게 보험 관련해서 네. 신규 규정이 생긴 거고 그거를 팔로우업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텍스 프로페셔널은 아니시니까 그걸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자세한 부분 텍스에 릴레이트된 거는 CPA 분들하고 상의를 해주시는 게 맞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바마 헬스케어가 전격적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람에 이제 IRS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은 IRS 코드가 발표가 됐는데 네. 6055, 6056 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안에 의해서 개인이 건강보험 들었을 경우에 네. 보험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또 그룹이 건강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네. 확인하는 절차를 IRS에 보고를 하라는 규정이 네. 생겼습니다. 그게 그래서 뭐 지난해부터 생긴 겁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이게 다시 그게 확정이 된 겁니까? 올해부터 확정이 된 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발생한 것을 2016년도 나중에 이제 기간을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내년도 2월 28일 그러니까 2월 말일까지 보고를 하고 만약에 e-파일링을 할 수가 있으면 네. 한 달이 연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3월 말일까지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뭐 가입을 했다는 어떤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2015년의 어떤 그 기록들을 내년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네. 이제 철저하게 이제 보고를 보고를 IRS에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네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IRS의 그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보 인포메이션들을 개인이든 네. 그룹이든 네. 이게 보고하게 되는 이 규정이 생겨난 것들이 이제 네. 오바마 케어가 네. 이제 모든 전 미국의 국민들에게 이제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네.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런 뭐 곤란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번거롭다고 해야 될까 이런 절차들이 예, 많이 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바마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보험 관련 그 차원에서 네네.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런 IRS 코드 누구나 머리 아파하시는 부분이죠. IRS만 들어도 막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폼 넘버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보고 규정이 생기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헤드액이 되죠. 머리 네. 아프고 네. 보기 싫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분께서 아마 이 부분만 잘 보시면 아마 정확한 이해가 되실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님을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모신 겁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오바마 헬스케어가 복잡했지만 이미 경과를 했으니까 네. 간단히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은 합법 체류자는 건강보험을 들어야 된다. 네.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두 개 캐러고리로 구분을 해서 직원이 50명 이상이 되는 라지 그룹은 네. 종업원을 위해서 업주가 보험을 들어줘라. 네. 이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은 만약에 50명 이하의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거나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보험을 들어라. 네. 이게 그 정확한 데피니션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연기는 됐죠.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을 50명 이상 을 고용한 사람들의 경우는 직원들한테 건강보험을 들어줘라 했는데 그게 너무 심하다. 네. 그래서 1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2015년은 50명 말고 100명으로 하자. 네. 그리고 2016년부터 이제 50명으로 제자리를 찾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일단 규정을 조합을 했습니다. 해보면 네. 뭐 복잡하지 않으시다고 했는데 그래도 네. 우리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좀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네. 그리고 2014년에는 50명 이상이었는데 네. 2015년 올해부터는 또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고 네. 내년부터는 또 다시 또 50명. 완전히 제자리를 찾는 거죠. 그리고 2015년도는 좀 그 업주들한테 네. 그 회사한테 조금 베네핏을 준 1년 정도가 유예를 준 거나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50명에서 100명 100명 사이를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줬다고 주는 보면 거- 되는 보셔야 거죠. 되겠군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50명 이상 되는 그 고용인들을 갖고 있는 네. 그 회사들은 네. 반드시 이제 그를 제공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군요. 예. 그래서 내년에 50명 이상의 그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서 네. 내년에 그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서둘러서 어떤 일이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심플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2016년부터는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50명 이하인 그 업체인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네. 이제 자신들이 건강보험을 이제 챙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지켜야 되고 네. 50명 이상은 이제 업주들이 그 책임하에 다 그 직원들은 그 보험을 들도록 이제 그렇습니다. 알려주고 네. 해야 된다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개인으로 건강보험을 들거나 네. 회사로 들거나 네. 했을 경우에 네. 뭐 건강보험 뭐 회사들이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따로 그 오바마 케어를 대신해주는 그 기관들이 좀 생겨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또 그렇지 않은 또 보험회사들도 따로 있고 그 안에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보험회사도 있는 반면에 네. 그렇지 않은 그 보험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거는 오바마 헬스케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소득이 적은 사람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들은 회사에서 수익 창출해서 그 종업원들한테 들어줘라.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그 50명 미만이라서 그 못 듣는 회사에서 사람들. 제공을 안 해줬거나 아니면 그 직업이 없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돈이 부족하다 네. 하는 사람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하는 형태를 디파인 하려고 만드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네. 그러면 당신 소득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소득이 적습니다. 그러면 총 보험료가 500불이다. 그러면 당신은 50불만 내세요. 네. 450불은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런 거를 정리하기 위한 기관이 커버드 네.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럼 그 기관에 들어가 있는 보험 회사들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그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이 다 어나운스먼이 돼 있고 그 회사를 내가 그 선택할 수 있도록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커버드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보험 에이전트나 그분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그거는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도움도 받으면서 내가 보험회사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드려도 되고 뭐지? 네. 캘커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그 저희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그 공식 지정 에이전트로 그 서티파이드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좀 뭐 한국말로 좀 편하게 네. 뭐 이렇게 문의를 하거나 이런 네. 거에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도움을 좀 드릴 도움을 수가 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한인들이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군요. 네, 왜냐하면 요즘 그렇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그렇지 않아도 자주 네. 각 커뮤니티별로 나와서 거기 네. 지정된
비영리 단체나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네네. 잘 설명해주고 한국말로 이렇게 네네. 해주고 서류도 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뭐 캘커보험 같은 그 보험 회사들, 네. 한인 관련 보험 회사들이 좀 그런 그 비영리 단체들과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또 지정해준 그런데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네, 어떠세요? 그래서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 주관을 한 그 세미나에서 네. 제가 강의를 했던 적도 있고 그렇군요. 예. 그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걸로 가입이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클레임이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자녀를 출산했다거나 뭐 싱글인데 결혼을 했다거나 네. 한국에서 누굴 데리고 왔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그 알고 있는 그 보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냥 믿고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예. 회사에 보험에 든 사람 또 회사에 그냥 맡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과 그 상품에 따라서 자기가 혜택을 받고 네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또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차원이 되는 건데 네. 그 유기적으로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그는 경험이 있는 그 보험 에이전트를 지금 현재 그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보험 에이전트가 서티파이드 돼 있으면 그렇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분이 그 나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확증이 생기시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14년부터 이제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가 실시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들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도 많이 좀 업데이트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지정된 뭐 비영리 단체 이런 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좀 전문적으로 더 네. 알고 싶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맡기거나 또 네.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그 보험회사와의 어떤 주기적으로 어떤 그 인포메이션 교환할 수 있는 뭐 세미나라든지 네. 뭔가 그 연결 그 고리가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험업계에서는 어떻게 그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지. 그건 각 회사에서 그런 바뀌는 법규라든가 아니면 업데이트 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 그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저희 클라이언트 외의 부분한테까지도 지금 현재 IRS 규정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내년도를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네. IRS 코드가 6065나 6066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폼 네임은 지금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알 수가 있고 네. 그 1095A 혹은 B 혹은 C 그런 이제 세금 보고할 때. 그렇죠. 세금 보고할 때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제 2부에 이제 네. 그런 세부적인 그 프로세싱하는 그거하고 어떻게 그 변화하고 있는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네네. 어떻게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습득할 수 있는지 네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그 질문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주 네. 정리가 잘 됐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간 건 다 버리고요. 네.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 보험은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50명 이상자들은 회사 이상을 보험. 고용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50명 밑에는 개인 혹은 그룹에서 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 안 하면 벌금을 문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 프로세싱한 거에 대해서는 2부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TBK 시사토크쇼 와이드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건강보험과 IRS 보고 규정과 관련한 세부 규정에 대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BK 시사토크쇼 와이드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TBK 시사토크쇼 와이드 토크 2부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한 대로 지금부터는 건강보험과 IRS 보고 규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철이 캘커보험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요. 네네. 1부 시간에 저희가 그 IRS 보고 규정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왜 생기게 됐는지 그런 이유와 또
지난해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2부 이 시간에는 좀 더 그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고 우리가 그 가입을 해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어떤 변화하는 그런 어떤 그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취득할 수 있는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돕고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들이 그 IRS 건강보험에 대해 보고를 해야 될 때 개인별 의무 조항과 그 그룹 네. 단체 의무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예. IRS에 보고를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긴 겁니다. 네. 이건. 그래서 IRS 코드에 그 6055, 6056으로 됐는데 그 넘버는 뭐 중요한 네.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 중에서 뭐냐면 하나는 전제로 좀 말씀드리면 이 보험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가급적이면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할 수 없이 보험 용어를 써야 되는 경우는 이해를 좀 네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그 IRS 보고 규정 중에서 두 가지만 딱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별 의무 보고 규정, 네. 또 종업원을 고용한 그 고용주 의무 규정, 네. 보고 의무 규정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밖에 일단은,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개인별 의무 규정은 보고 의무 규정은 개인이 건강보험을 들었을 때 그 보험 들은 거를 특정 폼에 의해서 정부의 IRS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주 보고 의무 규정. 그거는 고용주의 경우는 고용주가 종업원들한테 건강보험을 제공을 했을 때 나는 어떤 형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라는 폼을 만들어서 그 폼을 IRS에 보고를 하게 돼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를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들은 그 IRS에 보고해야 될 텐데 이 IRS 보고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뭐랄까 좀 어려워하시죠. 불편해요. 예, 그래서 예. 누가 대신 보통 뭐 그래서 CPA 세금 보고도 네네. CPA를 통해서 예. 그냥 맡겨서 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근데 이번에 또 건강보험 같은 것도 또 IRS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를 개인이 하고 고용주가 해야 되지만 또 예.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아, 예.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을 개인이 보고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개인이 보고를 할 때 그 폼을 필업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정해놨냐면 그거를 보고를 하는 거를 개인한테 건강보험 제공한 내용을 개인이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보험회사가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디비주얼 그 리포팅 그 리콰이어먼은 네. 정부에서 보험회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무 조항은 그 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신경 제 생각에는 예. 신경 써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채용한 그 보험회사가 그걸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를 갖다가 그렇습니다. 확인할 필요는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 안 했어. 그러면 네. 피해는 네. 어떻게 보면 그 보험자한테도 네. 뭔가 좀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드리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규정이 2015년에 발생된 것을 2016년에 보고를 하고 2016년에 발생한 거는 그 다음 2017년. 연도에 네. 보고를 하게 돼 있죠. 네. 근데 보고 기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기간에 그 기간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딱 해결이 되는데 네. 보험회사든 고용주든 그 보고 규정에 의한 폼을 1월 말일까지 본인한테 다 주게 돼 있습니다. 1월 말에요. 1월 네. 말에. 네. 그리고 IRS에는 2월 말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폼에 그 페이퍼로 안 하고 e-파일링을 할 경우에는 3월 말까지로 한 달 할 수 있게 정도 돼 더. 있습니다. 네. 예. 고용주든 개인이든. 고용주든 개인이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해주니까 할 필요가 없고 1월 말일 날 받은 게 정확한 것만 확인만 하면 됩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 부분은 대부분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에서 정확한 그 다큐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이게 또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또 한인 뭐 켈코 보험이나 뭐 또 예. 한인 보험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언어적인 불편함이 없어서 네네. 뭐 1월 말에 받았다. 뭐 그러면 했다는 맞냐? 거를 그럼, 예. 뭐 보고했냐 안 했냐 네네네. 이런 것들이 쉽게 그게 해결이 될 텐데 네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물론 개개별로 그 파생 상품에 대해서 천차만별로 다르잖아요. 예, 자기들이 예. 선호하는 그 보험회사를 택해서 들었을 텐데 네네. 만약에 거기서 이제 언어적인 것 때문에 불편한 거 있을 때는 좀 도움이 돼줄 수 있는 방법이 좀 그러면 있나요? 네.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첫 번째로는 CPA 분들한테 그 문의를 해봐도 되고 CPA 분들한테 보험 관련해서니까 보험 인슈런스 에이전트나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부분은 대부분 알고 보험하는 프로페셔널들이니까 네. 그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항상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저희가 대답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가입자든 미가입자든 간에 그럼요. 좀 네. 그 공익 차원에서 그럼요. 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미가입자나 네. 혹은 다른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보험회사 미국 보험회사의 보험을 들었는데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도 저희는 미래 고객 아닙니까? 네네네. 예, 네. 미래 고객이고 공익 차원에서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뭐 전부 다 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지정한 여기 한인타운 내에도 그 비영리 업체가 좀 있거든요. 네네. 공학계와 관련해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분들이 도와줄 부분들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도와줘서 연계해서 네네. 같이 공익 차원에서 이렇게 커뮤니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네.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보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그렇습니다. 아주 자유롭고 네네. 우리 공익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되게 시간이 좀 가니까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이제 두 가지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개인이 네. 건강보험을 가입한 경우 개인의 의무보호 조항은 보험회사에서 했으니까 괜찮은데 네. 이게 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고용주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고용주 의무 보고 조항이 있는데 네. 그거는 고용주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보험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그 보고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예, 그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IRS 코드 6056에 해당입니다. 그 개인은 60559. 개인은 60559, 네. 그 6056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용주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 뭐 50명 이상이 돼서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차별화된 보험을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그 뭐 파타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풀타임도 있고, 예, 뭐 이런 예. 뭐 그다음에 계약직도 있고, 뭐 네네네. 이런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말씀하셔서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뭐냐면 파트타임의 정의는 30시간 미만입니다. 네. 30시간 미만은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인원에 관계없이. 없이,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기는 전부 다 1년에 아니 한 달에 이제 주 20시간만 사용하는 그 일을 하는 근무자만 1,000명이 있다. 그럼 이 종업원이 1,000명이 있어도 그 보험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없어집니다. 해주는 거는 마음이지만 고용주 마음이지만 안 해줘도 벌금 조항이라는 게 그게 없습니다. 이게 합쳐가지고 해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닌가요?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할 수는 없는데 네. 그거는 똑같이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보험을 주고 어떤 사람은 나쁜 보험을 주고 혹은 누구는 보험을 주고 누구는 보험을 안 주고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줄 때는 다 똑같이 줘야 되고. 기준이 이제 주 30시간 이내냐 그 이상이냐 그렇죠. 미만이냐 이상이냐. 예, 이상이냐에 따라 가지고 네.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차별 없이 똑같은 보험을 똑같은 제공해야 되고 보험을 제공해야 되고. 그걸 제공한 그 사람에 대한 거는 보고를 고용주가 틀림없이 됩니다.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요 규정이 이제 요즘 뜨겁게 이슈가 되고 되고 있는 거라 부분이죠.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 종업원이 많은데 그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뭐 3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계산 방법이 조금은 다르지만 1인당 2,000불입니다. 그러면 300명이면 60만 불입니다. 1년에. 60만 불의 이제 페널티를 내야 되는데 페널티가 또 그 텍스 디덕션이 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프터 텍스의 페널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300명 그래서 곱하기 2,000불 해서 60만 불이 나왔으면 그 60만 불은 세금을 내고 난 거기 때문에 역산을 하면 약 2배가 됩니다. 약 120만 불 정도의 돈을 벌어야지 세금을 내고 60만 불이 남죠. 그러니까 60만 불을 내기 위해서는 120만 불을 벌어야 되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 IRS에 보고하는 고용주 의무 조항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파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종업원의 숫자만 하여튼 50명이 넘으면 그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다 됐는데 그래도 짧게 요즘 또 그 셀프 펀딩에 대한 그 개념과 그거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사람 또 그 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셀프 펀딩이라는 거는 보험의 가입 형태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돈을 내고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고 거기에서 클레임이 발생을 하면 클레임 크기와 관계없이 보험회사에 다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이고 셀프 펀딩이라는 거는 일정 그 규모 이상의 종업원을 내가 고용하고 있는데 우리 종업원들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클레임 관리나 종업원들의 아픈 비용 관리를 내가 직접 하겠다. 회사 자체가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보험회사가 되겠다. 이런 개념이 셀프 펀딩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료가 물론 안전장치는 있지만 뭐 스탑 로스라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보험 클레임이 많으면 내가 내는 돈이 일반적인 보험보다 더 내게 되고 또 클레임이 적으면 오히려 줄어들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고용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걸 관리를 해주는 형태만 되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가 해야 될 의무를 고용주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개별 의무 조항에 해당하는 리포팅 그 리콰이어먼이 보고를 IRS 보고를 해야 되는 규정이 보험회사처럼 그 고용주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이렇게 변화하는 그 건강보험에 관련된 지식들과 그 정보에 대한 거는 또 차후에 또 다른 형태로 또 저희가 계속 좀 그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롭게 이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IRS의 연방국세청에 보고해야 되는 그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TVK 시청자나 한인동포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IRS 보고 규정과 그거를 개인과 그룹 이렇게 두 개로만 구분이 돼 있는 거죠. 셀프 펀딩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갑자기 준비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준비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요 규정이 오바마 헬스케어에 맞는 규정에 맞는 보험을 들어준 건지 안 들어준 건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월별로 언제 들었는지 또 종업원이 얼마를 부담했는지 이런 부분에 리포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급히 서둘다가는 자칫 시기를 그러니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지 미국의 그 종업원을 고용한 그런 회사들의 특히 그 임플로이어 그 맨데이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차질 없이 지킬 수 있는 그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남도 잘 그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던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그 TVK 시청자나 한인 사회가 자기 그 건강보험 규정이 보고해야 된다는 이 규정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이참에 좀 더 그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TVK 시사 토크쇼 와이드 토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바마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와이드 토크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